뭐 여러 가지 방정식은 2차 방정식 그 이외에 또 다른 방정식인데 차수를 좀 더 높여서 3차나 4차 주로 이죠. 5차는 거의 안 나오고 4차나 3차나 4차 위주의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식인데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뭐 인수분해겠죠. 인수분해를 시도해서 그것들의 곱이 0이 됐을 때 각각이 0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만들어지는 거죠. 후보군이 만들어지는 건데 보통 그렇게 인수분해가 좀 쉽게 되는 유형들도 있겠지만 인수분해가 쉽지 않은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쉽지 않았을 때는 인수정리를 이용한다. 그리고 인수정리 이용하다 보니까 그 인수를 통해서 보통은 그 해결법은 조립제법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 다항식이 0되는 x값을 일단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fx가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0) 되더라. 근데 이 개념이 인수정리죠. 그럼 어떤 다항식의 어떤 특정 x에다가 특정 x를 집어넣었더니 그 0이 됐다면 그 알파라는 값을 인수로 갖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 인수정리가 적용이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그 뒤에 이게 만약에 3차식이었어요. 그럼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나와 있는 식은 2차식이고 2차식은 당연히 또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 안 된다면 그때 이제 근해 공식에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고 만약 이 식이 이제 3차가 아니라면 4차라면 x값 하나를 만약에 주어서 이 몫을 3차로 떨어뜨려요. 근데 3차는 여전히 인수분해가 쉽지 않죠? 그럼 다시 한번 얘를 또 인수정리 통해서 다른 값 하나 찾아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서 이 Q'이 이제 2차로 떨어지겠죠. 그럼 다시 여기 똑같이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을 통해서 이제 개념을, 근을 구해가는 과정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이 다항식에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얘가 0 됩니까? 라는 그 인수값을 찾아내기 위한 방식이 여기 책에는 따로 없나요? 네. 그 인수값을 찾아내는 방식이 이거죠. F알파는 0. 그때 이 알파를 찾는 방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다항식에 최고차항이 있을 거예요. 그 최고차항에 개수가 있을 텐데 그 개수의 약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상수항이 있을 거예요. 상수항의 약수. 그래서 fx가 2x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마이너스 1 만약 이렇게 돼 있다면 그때 얘가 0이 되는 이 알파 값을 찾는 방식은 이렇다는 거죠. 최고차항 개수 2의 약수 1 아니면 2. 그 다음에 상수항. 여기서는 이 상수항의 절대값을 보시면 돼요. 의미 있으면 양으로 처리해서 1의 약수 1. 그럼 이 알파 값은 총 4개 후보군이 나온다는 얘기죠.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총 4개 군이 나와요. 그 4개 값 중에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값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간혹 이게 안 될 때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방식대로 했더니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이 다항식 fx가 0이 되지 않더라. 그럼 공식이 잘못된 건 아닌가? 공식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이 알파 값의 정체를 잘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분수식이에요. 기본적으로 분수식이라는 얘기는 이 알파의 값이 유리수라는 얘기죠. 근데 다항식을 0 만드는 값 중에 우리가 근해 공식도 배웠잖아요. 다항식을 0 만드는 값 중에 꼭 유리수만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항식을 만족하는 근식의 유리수가 아닌 근으로 만약에 구성이 돼 있으면 그때는 이 값으로는 이 0 만드는 값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 문제마다 또 풀이법이 따로 있죠. 뭐 보기차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반 방정식처럼 또 특정 꼴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있고 걔네는 또 걔네대로 또 풀이법이 있으니까 그 풀이법들을 맞춰 가시면 되되 일반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를 구하시면 된다. 그리고 혹은 문제가 유형이 이제 치환의 형태, 공통부분 나오면 차수가 높아도 치환을 하게 되면 차수를 떨어뜨리거나 항해 개수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치환도 적절히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대표 문제.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하고. 자, 3차 방정식 중에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을 구하시오. 일단 근을 구해야 되니까 먼저는 인수분해를 시도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얘는 되죠. 얘는 됩니다. 항이 몇 개짜리냐면 4개짜리잖아요. 항 4개짜리 중에 2개 짝지어 봤더니 앞에가 x제곱, x-1, 뒤도 -4로 묶으면 x-1 이렇게 돼요. x-1이 공통인수니까 x-를 빼내게 되면 x제곱 -4는 0이 되고 다시 뒤쪽이 합차로 인수분해 되죠. 이래요. 따라서 x값은 -2 또는 1 또는 2. 실제 선생님 쓰기 귀찮아서 그렇지 이거는 쉼표하시면 안 돼요. 원래는 또는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쉼표는 수학적으로 약간 그리고의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서술형 쓸 때도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정말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 답 쓰시고 있어. x는 -2, 쉼표 1, 쉼표 2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걸 여기다 감점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는 또는의 개념이지 쉼표는 그리고 이것, 그리고 이것, 그리고 이것의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쉼표를 지시면 안 되고 또는이 맞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거는 인수분해가 금방 됐으니까. 근데 혹여 내가 인수분해를 못 봤다면이에요. 이게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만약 못 봤다면 그때는 아까 말한 인수정리, 조립제법 여기 다항식을 fx로 둔다면 이 다항식에다 뭐를 집어넣으면 도대체 0이 되는 걸까를 고민하다 보니 이거 최고창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창계에서 1의 약수 1 여기는 상수항 4의 약수 그래서 플러스 1분의 1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분의 4까지 쭉 다 집어넣어 봤더니 적당한 값이 플러스 1분의 1 집어넣었더니 1 빼기 1 없어지고 마이너스 4 플러스 0 없어지고 이게 1 집으니까 없어지네. 그래서 이 값 통해서 알파 값이 1임을 알아냈고 그럼 조립제법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4 1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렸더니 0 됐고 그럼 1을 집어넣어서 0 됐으니까 x- 인수를 가지고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몫은 2차항 상수항으로 구성되고 다시 인수분해 썼더니 x-1, x-2, x 플러스 2 그 3차 다항식 0 만드는 근을 구하고 있는 개념이라 x값은 1 또는 2, 마이너스 2 또는 2 그 중에 가장 큰 값 2, 가장 작은 값 마이너스 2 둘을 빼게 되면 정답은 4가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방정식의 네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을 때 그들의 절대값 합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면 4차 방정식이죠. 2차와 2차를 분배해서. 근데 이게 왜냐면 이게 5가 있기 때문이죠.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가로와 이렇게 가로의 곱이니까 그럼 얘 0, 얘 0으로 가기에는 우변이 0이 아니라서 그렇게 못 푸는 거고. 그럼 저 5 때문에 다시 저 가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풀기보다는 모양상 공통분이 나왔으니까 치환을 하겠다는 얘기죠.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3x를 t라고 두고 x값이 뭐 실수 전체일 테니까 x값은 실수, 허수 포함한 복소수 전체일 테니까 당연히 t값도 복소수 전체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치환한 상태에 식을 써보면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3, 5를 넘겨서 이제 일체화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넘겨서 분배하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 인수분해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2 그 t값은 두 가지죠. 4이거나 아니면 t값은 마이너스 2거나 근데 t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잖아요. x값을 구하는 거니까 다시 원래대로 환원 x제곱 플러스 3x가 4이다 라는 뜻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x제곱 플러스 3x가 마이너스 2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2고 그럼 이때 x값은 인수분해 해보시면 마이너스 4 또는 1이 나오고 여기서 인수분해해서 나온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죠.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자 이렇게 되므로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이 이 4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4개 근 알파, 베타, 감마, 델타예요. 그들의 절대값을 다 덧셈하는 거니까 누가 알파냐 누가 베타냐는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다 절대값 씌워서 덧셈하면 되니까 5, 6, 7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요. 8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치원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도 치원이네요. 근데 여기는 이제 부기차식이죠. 여기 아까 개념에 보면 부기차식에 대한 개념이 있을 거예요. 여기 특수한 형태. 이 특수한 형태는 보통은 4차식 중에 4차, 2차 상수를 가지고 있는 보기차식 혹은 4차, 여기 2차 없이 상수 나올 때도 있습니다. 보통은 4차, 2차 상수가 잘 나오지만 가끔 2차 없이 4차 상수 나와도 보기차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보기차식은 풀이법은 두 가지예요. 쉬운 보기차, 좀 복잡한 보기차.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럼 쉬운 보기차, 좀 복잡한 보기차라면 이건 쉬운 거예요. 굳이 뭐 이런 건 치환을 안 해도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문제인 거죠. x 4제곱 마이너스 14x제곱 플러스 25는요. 보기차 방정식이네? 근데 뒤에 는영꼴이 돼 있고, 그럼 여기는 x제곱 두 번 곱하면 x 4제곱일 테고, 곱해서 25 더해서 14가 되는 숫자 뭐 있나요? 없죠? 그럼 이건 간단한 보기차가 아니네요. 왜 간단한 보기차 하나 있을 줄 알았더니, 네. 간단한 보기차가 아니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간단한 보기처럼 아주 쉽게 되겠지만, 간단치 않다면, 그때는 이 2창을 뒤로 살짝 빼시라고 했죠. 그래서 x 4제곱 플러스 25 하고, 저 빼놓은 마이너스 14x제곱에다가 뭘 붙여서 결과적으로는 모양을, 무슨 짓을 해서, 또 뭔가 짓을 해서, 결과적으로 모양을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로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앞쪽에 있는 괄호도 제곱이 붙어야 되고 뒤에 있는 빼기 뒤에 붙어 있는 것도 제곱이 만들어지도록 여기 새롭게 2창 하나를 추가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게끔 앞식을 유도하라는 뜻이니까 얘는 고민할 것이 없이 x제곱 여기는 5로 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부호죠. 플러스 5로 갈 수도 있겠지. 얘는 플러스 5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가운데는 뭐가 생겨야 되냐면 플러스 10x제곱이 붙어야 돼요. 근데 없던 플러스 10x제곱이 생겼으니 뒤에다가 마이너스 10x제곱을 붙여야죠. 이렇게. 근데 둘 다 플러스일 수도 있지만 둘 다 마이너스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는 마이너스 10x제곱이 올 테고 없던 마이너스 10x제곱을 처리하기 위해서 뒤에 플러스 10x제곱이 붙겠죠. 그럼 이게 두 가지 케이스 중에 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의 기준은 요 뒤에 있어요. 요 뒤에 있는 게 일단 마이너스가 기본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고 요 뒤에 있는 식이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위로 가도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아래로 가도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남은 건 뒤에 있는 식이 제곱식이니까 붙어 있는 식 문자에 제곱이 있는 거는 공통인데 앞에 있는 개수도 제곱수가 돼야 되죠. 근데 위로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24x제곱인데 24는 제곱수가 아니에요. 그럼 만약 밑에 있는 걸로 한다면 마이너스 4x제곱인데 마이너스 4? 4는 제곱수죠. 그래서 위에 있는 풀이가 아닌 우리는 아래에 있는 풀이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선택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앞쪽에 있는 식은 x제곱과 5가 가운데 마이너스로 만나서 완전 제곱이 되는 거고 뒤는 마이너스 4x제곱인데 제곱꼴을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로 인수분해하는 거죠.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을 한 번은 더하고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을 한 번은 뺀 걸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럼 따라서 모든 양수의 근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모든 양수의 근. 그럼 근을 직접 양음을 구분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어설피 쓰는 것보다는 이 네 개 근 중에 누가 양이고 누가 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 근데 인수분해 안 되니까 각자 근의 공식. x는 앞쪽으로 근의 공식.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짝수의 근의 공식 쓰는 거예요.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이렇게 마이너스 AC 이렇게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 지금 양수의 근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그럼 이쪽에서는 x는 1 뿔마 루트 6 근데 밑에 건 어차피 음이죠. 루트 6이 더 크니까 따라서 x는 1 플러스 루트 6 두 양수근의 합을 계산하시오. 둘을 더하게 되면 얘랑 얘랑 지워지고 2 루트 6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혹시 여기가 플러스였다면 이쪽은 실근이 아니고 허근이 나오죠. 이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거든요. 그럼 허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양음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허수는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건 쳐다볼 필요 없죠. 실수값을 찾아내 양수, 음수는 실수에 찾는 거기 때문에 실수를 찾아야 되는 조건이니까 이거는 볼 필요 없이 그냥 제외하시고 여기서 답을 구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은 앞쪽에 있는 개념이 여기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할게요. 어차피 앞쪽 봐도 얘랑 똑같이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4차 방정식을 풀어요. 그 어떤 4차 방정식, 이거는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떤 4차 방정식은, 여기다 어떤 수를 집어넣는데 0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도, 4차 방정식? 민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조립제법? 그러려면 이거 0 되는 값 하나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알파는 뿔마 최고점 개수 1의 약수 1, 상성 1의 약수 1. 그럼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돼야 되는데, 플러스 1 집어넣으면 0 될 리가 없죠. 다 양수값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5, 얘는 플러스 6, 얘는 마이너스 5, 얘는 플러스 1. 0 되나요? 0 안 되죠. 이거 안 되는데? 왜? 근이 모두 유리수가 아닌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립제법 자체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인수분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조립제법을 고민하고 있는 건데 조립제법마저도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건 이제 풀이가 이제 맞는 풀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얘는 보나마나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 가운데 있는 2창을 기준으로 바로 앞에 있는 3창과 바로 뒤에 있는 2창의 개수의 값이 서로 똑같거나 아니면 절대값이 똑같아요. 얘도 2창을 기준으로 앞에 두 칸에 있는 4창과 뒤에 두 칸에 있는 상수항의 개수가 서로 똑같죠. 이런 거를 보통 상반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했죠. 상반 방정식. 상반. 이 거울 반자예요. 서로 상자.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서로 맞대고 있는 형상처럼 보이는 방정식이다. 그런 느낌으로 상반 방정식. 가운데는 이 창이 거울이에요. 거울 이쪽과 저쪽의 모양이 똑같고 거울 반대편과 이쪽 반대편의 모양이 같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거울과 거울 반대편에 있는 나는 서로 같은 위치. 무슨 동화 같은 느낌이지만 그런 느낌이죠. 풀이는 이렇습니다. 이런 상반 방정식은 풀이법이 전체를 이게 방정식이 아니고 상반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차함계수를 빼내야 되는데 나눠줘야 되는데 얘는 방정식이잖아요. 나눠도 상관없어서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가요. 왜 x제곱이죠? 여기 이창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럼 나누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가는 겁니다. 5 곱하기 x분의 1, 5 곱하기 x 플러스 6 플러스 5 곱하기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런 꼴이 나오면서 뭐가 되냐면 이게 짝이 져져요. 이렇게 짝 지어지고 이렇게 짝 지어지고 짝이 져진다는 얘기죠. 그럼 짝지어 써보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5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6 이렇게. 근데 얘를 그냥 끌고 가기에는 얘랑이 약간 유사하지만 완벽히 같은 유형이 아니라 여기서 곱셈공식 변형을 써서 유형 그 항의 형태를 맞춰줘요.
그럼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붙겠죠? 이렇게 돼요. 앞쪽 가로가. 그럼 플러스 5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6. 그래서 여기서 치환을 해요. x 플러스 x분의 1이 공통 부분이 걔를 t라고 두자. 그럼 이 식이 t제곱 플러스 5t가 되고 이쪽에 마이너스 2랑 이쪽에 플러스 2가 붙겠죠. 플러스 4가 돼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t 플러스 1, t 플러스 4, 0. 그래서 t 값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t 값이지만 실제로 t 값은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의 미지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려서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혹은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4일 때 근데 역수 형태의 근을 구하는 거는 우리가 따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취하는 게 양쪽 x를 곱하겠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요. 근데 모든 실근을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실근. 모든 실근의 합. 그럼 근이 총 4개. 예를 들어 x1, x2, x3, x4 이렇게 4개 있을 텐데 혹시 이 4개가 모두 실근이면 이걸 다 더하라는 뜻이고 혹시 이 중에 실근이 아닌 게 있으면 그럼 빼고 더 셈하라는 얘기죠. 그럼 실근하고는 구분하려면 그냥 무턱대고 그냥 근의 공식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판별식을 써봐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실근인가요? 아니죠. 여기 판별식 짝수의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죠?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는 양이죠. 여기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아예 실근의 합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 이제 실근이 나오죠. 실근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실근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실근의 합만 알고 싶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때 필요한 게 근과 계수의 관계죠. 어차피 우리는 두 개의 실근의 합만 알면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4 아시겠죠? 계수의 관계를 자식을 외우고 네. 하긴 하는데. 쓸 때 안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과 계수는 어차피 좀 이따 3차 반응식 근과 계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설명할 거였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2차 방정식이 있고 여기 있는 이 방정식에 두 개 근이 있어요. 하나를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려면 저 2차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겠죠. 그럼 두 다항식은 원래는 같은 거죠. 표현을 다르게 쓸 뿐이지. 그럼 여기를 양변 a로 나누게 되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 여기도 양변 a로 나눌 수 있죠. a가 0이 아니니까. 나누면 분배했을 때 x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x 알파 베타 이 둘은 서로 같은 식일 거예요. 서로 같은 식이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여기 붙은 두 근의 합에 음이 절로 넘어가게 되면 두 근의 합 알파와 베타를 더한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근을 곱한 값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은 거는 이 근과 계수 관계를 도대체 언제 써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주로 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찾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근의 합 또는 근의 곱이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 있죠. 혹은 그 합과 곱을 이용한 변형식
그냥 합곱만 알면 구할 수 있는 뭐 변형식이라면 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뭐 이런 것들, 이런 예들 있잖아요. 뭐 알파 분의 1 플러스 베타 분의 1 뭐 이런 것들.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상관없고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만 알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이런 변형식들. 결론은 합곱이 포인트라는 얘기죠. 너 근 얼마야? 아까처럼 두 개 양수근을 구하시오. 이렇게 누가 양수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그들의 정체를 밝혀야 되잖아요. 정체가 구체적으로 누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그런 형태면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데, 야, 네가 누구야? 는 알 필요 없는 거죠. 넌 누구야? 는 알 필요 없이 니네들이 더하면 얼마야? 니네들이 곱하면 얼마야? 이것만 알고 싶을 때, 그때는 굳이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이 아닌 그때 쓰이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그런 의도로 쓰는 겁니다. 목적은 여기 있어요. 근이 얼마인지는 알 필요 없어. 굳이 이런 것들을 동원하진 않아도 돼. 하지만 근의 합, 근의 곱, 둘이 더하면 얼마야? 둘이 곱하면 얼마야? 이런 걸 알고 싶을 때는 굳이 해를 구하지 않고도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개수들 A, B, C를 적절히, 그 개수를 적절히 쓰면 근의 합이나 근의 곱 정도는 알아낼 수 있다.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목적성이에요. 지금 네가 헷갈리고 있는 게 뭔지를 본인도 잘 모르고 있다 하는데, 대부분 다 이 선생님은 완벽히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주고 있는 건 아닌데, 대부분 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거는 어디다 적용을 해야 될지 잘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갈피를 못 잡는 이유는 처음 시작은 이겁니다. 이거 어디다 써먹지? 어디다 써먹지에 대한 생각을 별로 없이 이제 공식을 외우는데, 혹은 문제를 풀면서 적용하는 범위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적용을 하려면 어디다 써먹는지를 알아야 적용할 수 있는데, 그거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나올 때마다 이럴 때 써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다 보면 이게 근과 계수 관계가 이때가 좋을지 저때가 좋을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고.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큰 목적성은 여기 있다. 여기에 부합하느냐 를 생각해야 돼. 너 누구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 니네들이 더하면 얼마야? 곱하면 얼마야? 이걸 물어보는 거라면 당연히 얘네 쪽이 아닌 이쪽이에요. 근과 계수 관계. 그리고 혹시 상황에 따라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방정식을 작성. 그때도 이 근과 계수의 관계가 쓰일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2차나 3차 방정식을 만들려면 이 꼴의 정체를 파악해야 되고, 2차나 3차 방정식의 정체를 파악하려면 그 계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근과 합이나 근의 합이나 근의 곱을 통해서 계수들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방정식을 작성할 때도 쓰입니다.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은. 보신 것처럼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이런 거. 두근이 알파, 베타예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은 보통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근이 알파, 베타라면 두 근을 더한 값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게 x의 계수가 되고, 두 근을 곱한 게 상수항으로 오겠지. 단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는 그런 거죠. 그럼 제곱이 껴서 1이 아니면, 이렇게 제곱이 껴서 1이 아닌 수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이 식 전체 a를 곱해야 되니까 이 식 전체에다가 이렇게 a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 근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근과 계수 관계,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 적절히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가 구할 때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였죠. 그럼 아까 인수분해 했더니 뭐 이런 식이었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런 방정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풀었을 때. 그럼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는데 실근이라고 언급했잖아요. 일단은 그럼 허근에 대한 개념은 필요 없는데, 그때 실근과 허근을 구분할 때는 주로 또 뭘 썼냐면 판별식이라는 걸 썼었죠. 실근, 허근. 그러니까 다 역할이 달라요. 너 누구야? 근이 뭐야?를 물어볼 때는 인수분해 근해 공식. 근데 너 실근이야, 허근이야? 물어볼 때는 판별식. 혹은 근이 몇 개야?를 물어볼 때는 판별식. 좀 전에 배웠던 것처럼 너는 근이 합이 얼마야? 곱이 얼마야? 를 물어볼 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 역할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 구분을 명확하게 잡아두셔야 돼요. 언제 써먹을 건지. 근해 공식은 언제 써먹는지, 판별식은 언제 써먹는지, 근거와 계수관계는 언제 써먹는지. 근데 얘네가 하는 역할이 모호하면 우리가 좀 공부할 때 헷갈리는데 냉정히 말하면 굉장히 잘 구분되어 있어요. 근을 구하라, 근해 공식, 인수분해. 근이 개수가 몇 개냐? 실근이냐, 하근이냐? 판별식.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 너무 하는 일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헷갈릴 건 없어요. 처음에는 실근하고 구분하는 건데 이쪽은 판별식 0보다 작아지니까 실근의 개념이 아니니 탈락. 근데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니 일단 실근의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답을 찾겠는데 여기서 근을 구해 실근을 구하시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치, 근의 공식으로 가야 돼요. 근데 실근의 합을 구해? 근데 지금 보니까 방정식이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근과 계수의 관계죠. 물론 근을 이렇게 구해도 되죠. x는 짝수의 근의 공식 a분의 1분의 생략 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이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그럼 답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을 더하는 거구나. 이게 지워지네? 답은 마이너스 4이구나. 이래도 돼. 이래도 되는데 불필요한 행동이라는 얘기죠.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럴 수 있지만 왜 굳이? 내가 집을 가는데 여기 집에서 어디 어느 루트를 거쳐서 이렇게 하면 가장 빨라. 근데 집에서 뭐 부여 갔다가 뭐 청양 갔다가 공주 갔다가 갈 수는 있지. 근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런 느낌과 비슷해요. 어차피 두 실근의 합을 구하는 건데 근을 직접 구해서 더해도 되겠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 목적이 거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그냥 근의 합 정도 구하는 거라면 이 공식 마이너스 a분의 b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근의 합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귀찮은 작업 없이 구해낼 수 있다. 이게 목적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겁니다. 자, 다음 3차 방정식이 한 근이 1이고 나머지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죠. 일단은 두 근의 합을 구하죠. 이것도 나중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혹시 근과 계수 관계? 이런 걸 염두에는 해두고 있어야 돼. 나중에 상황상 염두했는데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더 낫네? 그럼 방향을 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생각하면서 두 근의 합 정도라면 혹여 계수만 가지고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확신을 갖지 말고 한번 의심은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려고 했더니 K라는 이상한 문자가 보여. 근데 근이 나왔네? 일단 대입하는 거구나. 일단 대입해서 저 불명확한 K 값을 먼저 찾으라는 뜻이구나. 그럼 2 플러스 K 플러스 K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0이 되고 이렇게 지워지고 2K가 마이너스 2니까 K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 식을 집어넣었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근데 이 3차 방정식은 벌써 한 근이 1임을 알았죠. 고맙게도. 그럼 빠르게 1 가지고 조립제법에 3차 방정식인데 이 상태로 인수분해가 잘 모르겠죠?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는. 그러니까 바로 조립제법 쓰는 거죠. 고민하지 말고 그때 쓰라고 만든 게 조립제법이니까.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끝에 0 잡아주고. 그럼 이 식은 x-1과 그 다음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됐죠?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를 봐야 돼요. 나머지 두 근이면 이 3차 방정식 0 만드는 값은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나오죠. 근데 1은 벌써 여기서 나왔고 나머지 두 근이면 여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 x값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뒀네요, 문제가. 나머지 두 근의 지금은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말이 두 근의 합 이렇게 써지지 않았지만 결론은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또 근과 계수 관계.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얘가 정답이다. 아셨어요? 이것도. 자, 3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K값을 계산하시오. 자, 2차 방정식이 모두 실수. 그러면 판별식보다 크다. 인데 3차 방정식 우리가 판별식을 배우지는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내가 실수인지, 모두 실수인지 어떻게 알지? 라는 뜻은 얘처럼 앞에 문제랑 비슷해요. x가 아닌 또 다른 문자가 껴있잖아요. 뭐 k가 됐든 a가 됐든. 저렇게 x가 아닌 또 다른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들은 대부분 다 저 k를 지우는데 집중하면 이게 저절로 인수 정리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x에 뭘 집어넣어서 k를 지우는데 집중하잖아? 그러면 인수 정리에 그 알파 값을 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k가 1k고 여기도 1k인데 1k와 1k를 지우려면 x에다 뭐 대입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게 적당하다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이 3차 방정식을 푸시오 그러면 조립제법 쓰잖아요. 어쨌든 근을 알아야 되니까 인수분을 해야 뭐 실근인지 허근인지 실근하고 구분하려면 기본적으로 2차까지는 차수를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3차인데 2차를 떨어뜨리려면 저거를 조립제법 써야 될 텐데 그럼 보통 조립제법은 x에 뭐 집어넣어야 되지? 이제 이걸 고민해야 되잖아. 근데 x에 그 뭐 집어넣어야 되지라고 고민하는 그 숫자에 포인트를 뭐에 맞추냐면 요 k를 어떻게 하면 지워질까?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k가 지워질까 고민하다 보니까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정확히 k가 지워지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값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x는 다른 수도 들어올 수는 있겠죠. 있는데 지금 x에 이 마이너스 1 말고 딴 걸 집어넣으면 k 값이 안 지워지죠. 그러니까 k 때문에 지금 문제가 못 풀고 있는 거라 분명히 얘가 이 3차 방식은 x-1 말고도 혹여 또 다른 근을 갖겠지? 또 다른 실근을 가질 수 있다고 칩시다. 모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 말고 두 개 실근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두 개 실근이 뭔지를 모르겠는 이유가 k가 지워져서 k가 정리돼서 k라는 개수가 뭔지를 알아야 이 3차 방정식 개수가 다 나오면 그 다음에 조립제법이나 이런 걸 적당히 이용해서 얘를 근을 갖는구나 라는 이런 순서를 가야 되는데 K가 뭔지를 모르니까 조립제법이 시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0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 K의 정체를 파악하는 게 이 3차 방정식의 핵심이야. 첫째 단계. 그럼 K를 어떻게 지우지? K 값을 어떻게 알지? 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K를 지워서 이 X에 어떤 수가 들어가면 이게 조립제법 되는지를 고민을 해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된다는 뜻은 당연히 마이너스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립제법이 시도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이렇게 돼요. 당연히. 그럼 그럼에 따라서 일단 1차적으로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3차 방정식이 모두 실근 같는데 얘는 당연히 실근이에요.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 그럼 여기서 모두 실근이잖아요. 근데 모두라고 그랬지 이게 몇 개인지를 말한 건 아니잖아. 저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개가 모두 실근. 그러면 여기 실근 하나. 여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더군다나 거기다가 플러스 두 실근이 뭐가 아니어야 되죠?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돼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이잖아. 근데 벌써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두 근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개념이니까 판별시 0보다 크다의 개념에다가 그 근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모두라고 그랬지 개수를 정의한 거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없잖아. 그럼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 근이 서로 다 같을 수도 있고 이 두 개의 근이 서로 같을 수도 있고 이 두 근이 마이너스가 겹칠 수도 있고 어쨌든 7근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꼭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라는 조건이 있거나 서로 다릅니다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단순해져요. 그럼 오히려 얘가 실근만 가지면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가 되죠. 개수와 관계없이 실근 조건이니까. 근데 x 앞에 계속 짝수니까 4분의 d 쓰면 되겠네. 그럼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4-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따라서 k는 4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모두 다 실근을 갖는 조건이 성립한다는 거죠. 자, 어떤 정육면체 밑면의 가로, 세로 길이를 각각 1과 2씩 늘리고 높이를 2분의 1만큼 되도록 줄여서 직육면체를 만들었더니 부피가 처음 정육면체 부피의 2분의 3배가 됐답니다. 이러면 직육면체가 있었던 거예요. 네, 원래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1, 2씩만큼 늘렸어요. 원래 가로를 A, 세로를 B. 네. 정육면체네? 그럼 여기 X, 그럼 얘도 X. 물론 얘도 X겠죠? 이렇게. 근데 얘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늘렸더니 이게 직육면체가 되어 있는 상태죠. 가로는 1만큼 늘리고 세로는 2만큼 늘리고 높이를 2분의 1배가 되게 됐다. 이렇게 되겠네요. 높이를 2분의 1배 되도록 줄여서 직육면체를 만들었더니 처음 부피의 2분의 3배가 되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죠. 가로, 세로, 높이, 그럼 직육면체 부피. 그랬더니 그 부피는 처음 정육면체 부피 x세제곱의 2분의 3배가 되었다. 양변 2를 곱하면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 2를 곱하면 3x 세제곱. 분배해서 넘겨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는 x 세제곱 나올 테고, 이거 분배하면 3x 제곱에 x 곱하면, 아니 3x에 x 곱하면 3x 제곱이 나오고, 상수항 2에다가 x 곱하면 2x가 나오고, 이렇게 됐네요. 넘기면 2x 제곱, 마이너스 3x, 2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얘는 뭐 조립제법하는 필요 없겠네요. 기본적으로 x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x를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니까. x를 묶어서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인수분해 2x, x, 여기 2, 여기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x,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따라서 x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인데 이게 말이 안 되겠죠? 한 변길이 0짜리 정육면체 없고 한 변길이 음수짜리 정육면체 없으니까 한 변길이는 2였다.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는 2가 정답이었다.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관련된 이 문제는 그 내용인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저 3차 방정식을 풀어서 세계근을 구해. 그런 다음에 각각 제곱의 합을 구해도 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라도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거는 판단해야 돼. 둘 다 괜찮거든요. 만약에 둘 다 판단 기준이 뭐냐면 저기 있는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럼 빨리 근 구해서 각각 대입해서 그냥 집어넣어 제곱시키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근을 구하는 게 복잡해.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가 오히려 더 유리한 거죠. 그럼 얘 혹시 0 되는 값이 있나? 1은 안 될 테고 마이너스 1 괜찮나?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5 안 되겠죠? 그럼 이제 3이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3 말고 이제 남은 게 없죠. 3 집어넣으면 딱 봐도 얘는 3 집어넣으면 양수가 너무 커져서 안 될 것 같고 혹시 마이너스 그럼 남은 부분은 마이너스 3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7 플러스 18 플러스 15 플러스 3 안 되죠. 결론은 이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 중에 유리수근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유리수근이 없으면 조립제법이 안 되잖아. 그럼 조립제법 안 되면 어차피 인수분해도 지금 잘 안 되는 파트인데 조립제법까지 안 되면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방식이 마땅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근을 직접 구하기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진 형태구나.
그러니까 근을 구하기 어려운 형태니 그럼 남은 거는 근거계수의 관계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런 공식을 우리가 많이 보던 거니까. 그럼 근거계수의 관계는 3차 방정식 근거계수의 관계는 2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까 이랬었죠?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2차는 2개지만 3차는 이제 3개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근이 나오려면 당연히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양변 A로 나눕니다. 3차 관계에서 1로 만들려고. A분의 BX제곱 플러스 A분의 CX 플러스 A분의 D는 0. 얘는 A를 지워내고 양변을 X에 대한 3차식으로 분배하는 거죠. 분배하면 최고창은 X 세제곱. 2창은 X 한 번, 나머지 두 번의 문자. 이런 느낌이니까 둘 다 곱하면 양수가 돼서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오늘 1창이 있겠죠? 잘못 곱했네요. 네. X가 두 번이죠. 2창이니까. X 두 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자 한 번. 그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X 제곱이 곱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빼내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 그 다음에 1차항 계산 아까 본 것처럼 X 한 번에 이렇게 두 번. 그럼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마지막 X 없이 상수항 얘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 여기까지 괜찮아요? 서로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2차항 계수, 그러니까 여기 있는 2차항 계수가 얘인데 얘랑 얘가 같고 이 음을 절로 넘겼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모든 근의 합은 항상 이 공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해합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를 더하면 A분의 C랑 같고 세 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여기 음 붙어서 저 음을 절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 이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이죠. 또 언제 써먹습니까? 뻔합니다. 당연히. 근을 직접 구할 필요 없을 때 물론 근이 있어도 좋겠지만 근이 직접 네가 누구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그들의 합, 그 세 개의 합 혹은 그 세 개 중에 두 근을 곱한 값들을 더한 값 혹은 세 근을 곱한 값 이 정도만 알면 저 정도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라면 굳이 복잡하게 근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써있는 개수를 이용해서 이 값들을 찾아내라 라는 표현인 거죠. 될까요? 이건 책에 써있으니까 지울게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그러면 이거 봐야 돼요. 이거 이런 데서 많이 배우지 않았나요? 곱셈 공식 변형. 그렇죠? 또 한동안 안 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곱의 세 개 값의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제곱되고 세 개를 더한 값에 여기 뭐가 나오냐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만 나오는 게 아니고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2베타 감마, 플러스 2 감마 알파 나오니까 걔를 없애줘야 얘가 나오겠죠. 그럼 이러다 보니까 이건 세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만 알면 되는 문제죠. 그럼 세 근의 곱까지도 알 필요도 없어요. 세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의 합 얘는 마이너스 붙고 얘는 그냥 플러스로 가고 얘는 다시 마이너스가 붙죠. 얘는 그냥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5 숫자 지문되면 돼요.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 14 이렇게 답이 됩니다. 1대1에 3일 때 상수의 A, B 값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알파, 2알파, 3알파 이렇게 두겠죠. 비리 나오면 알파, 베타, 감마로 두기에는 미지수가 더 많아요. 개수를 이렇게 쓰더라도 미지수를 한 개로 잡아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둔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먹으면 세 근의 합 6알파 마이너스 A분의 B 12 알파 값이 나왔네요. 알파 값은 2예요. 그럼 근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세 개 근은 2, 4, 6이구나. 그럼 남은 건 두 근의 합 2, 4, 8 플러스 4, 6, 24 플러스 2, 6, 12 두 근의 곱의 합 걔를 계산하면
A분의 C, A가 나온다. A 값은 얼마예요? 44.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세근의 곱, 2, 4, 6.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B.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48.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4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럴 수 있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아예. 3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죠.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 기억해요? 근이 만약 네모와 세모라면 2차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다. 근데 만약 근이 3개인 3차 방정식이라면 이렇다면 x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제곱 플러스 두 근을 각각 곱한 것을 더한 값의 x 마지막 세근의 곱의 부 반대 이렇게. 아이고. 이런 느낌. 그럼 근을 지금 우리가 2, 4, 6인 걸 알았잖아요. 저 식이 보여야 되는구나. 살짝 보여줘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x제곱. 세근을 더해요. 2, 4, 6 다 더하면 마이너스 12x제곱. 두 개씩 곱해요. 아까 얘기했던 2, 4, 8 했더니 이게 얼마죠? 44x. 그 다음에 세근을 곱한 값 마이너스 48. 근데 비교하는 거죠. A 값은 44, B 값은 마이너스 48이구나.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근과계수 관계도 단체고.